네, 김 소장입니다. 저희 연구소에 컨설팅 이제 의뢰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단 말이지. 그런데 나는 이거를 꼭 해야만 되겠다.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라. 라는 분이 계신다고 치면 반대로 나 아무 생각 없다. 그냥 소장님이 알아서 뭐 하나 주제 잡아달라. 뭐 이런 분도 계세요. 근데 뭐 다 천차만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연구 설계인데, 물론 이제 연구 설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제기죠. 필요성 제기를 얼마나 학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, 설득할 수 있느냐, 이게 제일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설계인데, 필요성은 됐다 치고 뭐 연구 설계가 이제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연구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의도 아니겠습니까? 연구자의 의도. 그 연구 설계는 그 의도를 반영해야 되는데 연구 설계 때 가장 난관이 뭐냐면 현실성이다.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. 현실성.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이 자료 수집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. 내가 제기하는 연구 문제는 이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거이기도 하지만 내가 설정한 이 설계에 의해서 나온 거기도 하거든요. 그 연구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정하는 건데, 이게 자료 수집이 가능하냐?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. 이 자료 수집은 두 가지가 있겠죠. 첫 번째는 대상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대상에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, 그게 숫자든 숫자가 아니든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와야 되는데, 이 대상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이 데이터가 실제로 내 의도에 의해서 나온 그 연구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거죠. 풀 수 있느냐,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. 이 두 개에 대한 현실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거는 뭐 연구 설계 백날 해봐야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. 할 수가 없는데 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뭡니까 썸네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 설계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의도하고 현실성, 요 둘 간의 어떤 합의 또는 협의의 결과물이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의도를 이제 연구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제기할 때 이 의도를 그냥 막 던져도 안 돼요.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의도에서 나오는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설계, 요때는 이제 현실성이거든요. 이 현실성을 고려하면서 연구 필요성의 의도를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고, 내가 연구 설계를 할 때도 내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저 연구를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참 곤욕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도 내 의도는 어느 정도는 좀 구체화 시켜줘야지. 그러니까 연구 설계를 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서 최소한의 의도를 내가 고려할 수 있을까?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, 연구 필요성, 의도를 생각할 때도 내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결은 할 수나 있을까? 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,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내가 기본적인 그 연구 방법론을 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.
내가 만약에 이 연구 방법론을 어느 정도라도 알고 들어간다면 내 연구 필요성 제기 과정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이 이게 되는데, 이게 내 의도에 맞기도 하고,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내가 과연 문제를 어떻게 던지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 본인의 의도를 가장 적합하게 맞추면서 연구 필요성 제기를 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.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.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뭐 한두 개 알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양적으로도 풀 수 있을 수 있고 질적으로 풀 수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양적 분석만 하더라도 종류가 막 수백 가지거든.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고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가장 다는 알 수 없지. 다는 알 수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론이 지금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부득이하게 이 연구 방법론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의 의도에 가장 맞는 연구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자문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자문이 사실상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에 계시는 다른 교수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분들이 2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지. 그건 여러분이 연구 방법론을 모를 때 이야기예요.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뭐 3순위, 4순위, 5순위 학교 안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이러면 그때 N순위로 학교 밖에 컨설팅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사결정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뭔가 연구 과정에 대한 어떤 타임테이블을 작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이런 순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?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. 본인이.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컨설팅 업자로서는 조금 불리한 이야기가 되겠죠. 왜냐하면 나한테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여러분들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귀와 눈을 딱 닫아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이 안 되게 만들어야 저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게 그 학술적인 발전에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게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안으로 멤버십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흐름을 짜는 방법, 논문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. 그리고 페이퍼 작업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영상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 공부가 반드시 되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 또 즐겁고 재밌습니다. 보람도 있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멤버십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